우리 양궁은 금메달의 개수뿐만이 아니고 그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국 양궁이 메달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과 존중, 우리가 쌓아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고 계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환영 만찬 행사, 그러니까 양궁 대표팀을 위한 환영 만찬 행사를 대한양궁협회, 지금 정의선 회장이 맡고 있잖아요. 양궁협회장.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포상금 얘기가 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군요. 여기 보면 통 큰 32억 포상금. 여기 보시면 8억, 뭐 4억, 3억 자동차게 나오는데 조동호 평론가, 뭐가 어떻게 포상이 된 겁니까 지금? 어제 이제 그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예.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계자 가족들에서 한 300여 명 정도가 참석해서 양궁협회 이제 환영 만찬이 열렸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이 포상금이 지급이 됐죠. 이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이면은 3억 원, 은메달은 2억 원, 예. 그 단체전 금메달은 2억 원. 오. 그래서 이 협회에 이 포상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오. 정해진 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 금액 좀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근데 여기 8억은 뭐 이게 누적이 된 겁니까? 8억이면? 근데 만약에 이 금메달 개인전 3억 원이라고 했는데 예. 금메달 3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하나에 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오. 금메달 개수에 따라서 다 지급을 하는 거죠. 오. 이래서 삼관왕, 김우진, 임시현 선수 포상금으로만 8억 원을 각자 8억 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데요? 근데 우리가 전 종목 석권했잖아요, 양궁. 예, 다 가져갔어요.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무려 3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딴 선수 금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고 하나 그거 다 따져보니까 32억이 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예. 대표팀이 남녀 3명씩 모두 6명이거든요. 예. 6명 각자에게 차량,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니까 현대차가 나가겠죠. 차량을 한 대씩 부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혹시 무슨 차량이 간지 아십니까? 그거는 전 이야기 없습니다. 어.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예. 개인전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 예. 기죽지 말아라. 아. 이들에게도 따로 별도로 메달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격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선수들은 양궁협회를 부러워할 것 같다. 아니 이 선수들이 얘기죠. 저러면은 물론 꼭 돈이 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런 식으로 환대와 포상을 해준다면은 저 선수들은 당연히 기쁠 거고요. 그걸 바라보는 다른 선수들, 이번에 대표팀 못 들어간 선수 굉장한 의욕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안세영 선수도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이번에 했죠. 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포상금 1,300만 원 얘기를 했습니다. 1,3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은 대한체육회가 지원해준 금액이다. 협회에서는 500만 원 지금한테 준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뭐 양궁협회에 준하는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살림살이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어느 예. 정도 이 선수로서는 좀 수긍하고 할 수 있는 그 액수가 되는데 많이 차이가 나는 액수이고요. 무엇보다 이런 이 금액적인 차이도 있지만 협회 운영에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다. 예. 대표 선수 선발 그리고 대표팀 운영은 선수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은 하지만 선수들의 편의가 우선이다. 이런 협회의 이 기본적인 운영이 선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과대에서는 큰 포상을 하고 대신에 운영은 관여하지 않는다. 조건은 다만 공정하게만 하세요. 이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거 굉장한 덕담들이 지금 오갔는데 화면으로 정리 좀 해봤어요. 여기 보면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은 공정 경쟁 그리고 훈련 혁신 작은 차이로 일군 한국의 양궁 신화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그리고 김은희 선수는 양궁 키다리아 씨처럼 묵묵한 지원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선수들이요 이 여자 대표팀 금메달 슈도프 할 때 그 표적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액자로 만들어서 회장에게 전달했다. 선물로 기념 선물 줬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네. 다른 협회 그리고 다른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요. 그럼요. 이 큰 포상 금액도 부럽지만 사실 제가 만약 운동선수라면
이 공정한 선수 선발 과정 그리고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협회에서 묵묵하게 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모자도 특수 제작을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정말로 부러울 것 같고,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김우진 선수가 키다리 아저씨와 같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정의선 회장이 이러한 큰 포상을 하면서도 이런 포상을 통해서 후진을 양성할 수 있는 어떤 큰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에도요. 얘가 크면 뭐 골프 시킨다, 야구 시킨다 이런 인기 종목만 했는데 요즘은 양궁 시켜도 되겠다 이런 말 합니다. 왜? 양궁에서도 금메달 따면 저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정의선 회장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32억을 넘어서 320억 정도 우리 국민들이 차량을 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갑자기 또 마케팅 같은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의 협회들 모습 좀 소개해드렸고요. 축구협회 얘기 좀 해보죠. 여기도 참, 이거 참 지적을 많이 받는 협회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더 이상 볼 수 없겠죠? 물론 이제 공정위원회 대한체육회가 정리를 할 건데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 또 법률 위반이 발견이 되면은 감독 선임 자체가 어떻게 무효가 되는 겁니까? 감독 선임 문제는 조금 더 그 정무적인 문제라서, 왜냐하면 당장 9월에 지금 시합을 앞두고 있어서요.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 이후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예선전은 뭐 그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본선의 16강 진출은 더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 축구협회 얘기 나오면 이게 이제 월드컵과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대표팀. A매치를 뛰는 대표팀이니까요. 지금 2026년이죠.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가 한 일주일 정도 뒤면 열려요. 뭐 잡혀 있는데, 그런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전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물론 우리가 뭐 전력은 월등히 앞서는 경기긴 하죠.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여기 보면 전체 6만석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근데 지금 잔여자석이 3,600석 정도가 남아있다 그래요. 과거 A매치 경기는 물론 빠르게 다 이게 매진되는데 이번에는 매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요. 최동우 변호사, 이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팔레스타인전이 9월 5일이거든요. 예. 9월 5일이니까 이제 결국에는 다 매진은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과거와 비교해 보면 이 티켓 판매가 되는 이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확연히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지금 뭐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이런 슈퍼스타들이 있으니까 이 매치 이 대표팀 티켓 구하는 게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인터넷으로 광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뜨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 기체 속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힘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매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후유증이 크다라고 봐도 되겠죠. 축구협회 얘기가 뭐 국회에서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아직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후폭풍이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축구협회의 그 운영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이런 논란이 거듭되면서 축구협회의 행정에 실망한 축구 팬들의 이 집단 행동이 이 티켓 구입에 연결이 됐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제 비슷하게는 지난 3월에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부진했을 때 일부 축구 팬들이 이제 보이콧 추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매진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때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면 A매치 티켓값 인상입니다. 올렸어요, 티켓값을?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붉은 악마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는 레드석이 있거든요. 축구장의 티켓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이 레드석을 기준으로 하면은 35,000원이 5만 원으로 43%포인트나 그렇게 한꺼번에 올립니까? 티켓을? 그렇죠. 너무 폭이 큰 거 아닙니까? 인상폭이? 폭이 크죠. 그리고 보통 축구 팬들이 이용하는 그 2등석 S구역, A, B 구역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지금 올라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 정도 가격인데 여기에 이제 가격 저항이 심한 거죠. 이제 축구협회 해명은 그 AFC 아시아축구연맹이 홈팀 응원석하고 원정팀 응원석의 가격은 똑같이 맞춰라. 그래서 맞췄다.
이거였는데 이게 권고거든요. 강제 사항이 아니라. 오. 근데 실상은 축구협회가 지금 재정난이에요. 아. 재정난의 주요 이유는 대표팀이 그 훈련하는 파주 LFC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파주시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예. 비슷한 훈련 시설을 천안에다가 천안 축구 종합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공사 비용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저 자막에 보신 저 얘기는 해당 안 됩니까? 위약금, 클린스만 위약금. 저 얘기도 해당이 되죠. 이 축구 종합센터 짓는 공사비 증가, 그다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클리스만 감독 위약금 발생. 그럼 축구 팬들 입장에서 아니 누구한테 책임지라는 겁니까? 이게 안 나오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가격 정액에 대한 복잡한 축구 팬들의 심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이 의회의 이 A매치 티켓이 완판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아, 이런 복잡한 상황까지 가고 있네요. 김철영 교수님도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한 30초 남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하여튼 같은 이제 현대 계열이거든요, 회장들이. 한쪽이 이제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하고 양궁협회 가서 진짜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축구협회 우리 회장님은 지금 상당히 지금 간섭도 많이 하고 또 다음에 또 연임도 하시려고 그러고. 저는 아까 그 김태규 우리 배드민턴 회장처럼 저렇게 저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들이 내부에서 분출될 경우에는 조금 아름다운 퇴진도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올해 가을에 열릴 국정감사 때 아마 체육계 관련 이슈 대단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